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본 나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형의 이제 수능 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학2 확통이죠. 다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1학기 때부터 쭉 해왔던 과목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은 잘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사실 이제 가형이나 나형이나 이제 약간 좀 뭐 전형적인 문제들이 꽤 많고요. 그 기억을 잘 하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라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의 0제곱 이런 거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죠. 3의 0제곱은 1이구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의 뭐식이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소인수 분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3분의 2고, 자, 얘랑 얘랑은 서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 등비수열이고 A분의 A3이 나왔어요. 자, 이걸 딱 보면 이제 뭘 써야 되죠? 사실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런 말을 보면은,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비율이 똑같은 건데 얘는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공비가 인데 A5를 구하래요. 뭐 공식을 쭉 써도 되지만 사실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은 그냥 첫항 이렇게 이제 하나씩 써보면은 금방 할 수가 있겠죠. 8분의 1 공비가 2니까 4분의 1 2분의 1, 2다. 그래서 A5는 2다. 자, 3번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저 값을 구해라. 딱 보면 처음에 뭘 해야 되죠? x가 2로 가면은 분자 분모가 뭘로 가는지 봐야 되죠?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기본적인 건 바로 할 수가 있다. 인수분해돼서 약분이 될 걸 예측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가 2로 간다는 건 실제로 2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서 극한값은 이제 6이 됩니다. 6이 어떻게 나왔나요? x 플러스 4가 연속함수니까 2를 이제 바로 대입해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코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값인데요. 이제 뭐 푸는 걸 떠나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죠? 코사인 x 그래프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최대 최소로 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로 생겼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한 사이클을 2파이 주기라고 하고 최대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코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값은 코사인 x가 1일 때 최대값은 이제 7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는 건 서로 이제 A에서의 확률이 B에 영향을 안 준다. A의 사건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B에 영향을 안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기호로 쓸 수도 있고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정의를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건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독립이 정의가 되는데 세 개가 있을 때는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첫 번째 P, A 바 B 이런 걸 보면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죠. 얘는 P, B분의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P의 A 교집합 B 했는데 9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P의 A 교집합 B는 P의 B의 제곱인데 얘가 9분의 1이래요. 딱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당연히 양수니까. 다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독립이니까 얘도 P의 A랑 P의 B를 곱한 거니까 하나가 3분의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또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PB도 3분의 1이니까 PA도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f'인데요. 다항함수인데 미분하면은 뭐 당연히 바로 되겠죠. 뭐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차수가 4차인데 미분하면 3차가 되는구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바로 쓰진 않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4차를 미분하면은 요 4가 내려와서 4x 세제곱 플러스 3이다. 그래서 2를 실제로 집어넣으면은 값이 나오겠죠. 그쵸? 4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3이니까 뭐 이 산수를 하면은 나옵니다. 32에서 3 더하니까 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가형 5번이랑 똑같은데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딱 보니까 어때요? 9분의 1이 있고 3이 있어요. 이거 9분의 1과 3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나는 공통점이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냥 망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9분의 1과 3의 공통점을 못 찾겠어.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지수에 뭔가 복잡한 게 나오면 로그를 취하는데 난 9분의 1이랑 3의 공통점을 찾았어.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9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은 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있으면은 3의 마이너스 2x랑 3의 21 빼기 4x다. 그러면 마이너스 2x랑 21 빼기 4x의 부등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요 크다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바뀔까요? 자,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왜 유지가 되냐? 요 밑이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이 유지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2x가 21보다 작으니까 x는 2분의 21, 10.5보다 작다. 자연수 x의 개수니까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을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한다. A, B, C라고 하는데 곱해서 4가 된대요. 곱해서 4가 되는 거는 딱 보니까 몇 개 없죠, 그쵸? 몇 개 없으면 그냥 쓰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자, 뭐가 있나 보니까 이런 수를 나열할 때는 이제 막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림차순 큰 거부터 쭉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4일 때가 제일 크죠, 그쵸? 큰 거부터 쭉 쓰면 4, 1, 1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A가 요 4일 때는 또 다른 건 없죠, 그쵸? 큰 거부터 내려간다고 생각하자. 4 말고 될 수 있는 건 또 2가 있죠, 그쵸? 2가 있으면은 또 내려가면 2, 1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큰 거부터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그럼 4, 1, 1일 때는 이제 확률이 뭐가 됩니까? 4, 1, 1일 때는 확률이 이제 4가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이니까 각각 6분의 1씩 돼가지고 6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의 세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근데 큰 거부터 쭉 내려가게 썼는데 사실 411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411 말고 이제 141도 가능하고 114도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12도 가능하고 122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이제 총 6의 세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냐? 총 6의 세제곱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확률은 이제 6의 세제곱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1이 된다. 자, 이제 9번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위에서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래요.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안 그려봐도 바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고요. 나는 이게 좀 상황이 잘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충 그려보면 돼요. 대충 그린다는 게 뭐냐면은 3차 함수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겠구나.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점이 있구나. 점이 있으면 뭔가 어딘가 점이 있을 거야. A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이 있대. A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선과 또 뭐래요? 수직이래요. 수직이니까 이렇게 접선과 수직이구나. 근데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요 직선인데 여기에서 X절편을 물어봤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순서대로 하냐? A라는 점이 있어요. 접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 수직이니까 요 수직인 요 직선을 찾아서 X절편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미분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미분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미분하는 게 뭘 뜻해요? 0,2예요. 0,2의 접선이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X가 0을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죠. 그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자, 그럼 접선과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a라는 점은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구나.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직선에서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가 0일 때는 x가 4구나. 그래서 x절편은 4가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열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1항부터 5항까지 1항부터 5항까지 AK, BK다. 다 똑같이 1항부터 5항까지 더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죠. 근데 보니까 얘도 1항부터 5항까지인데 3개를 더했어요. 뭔가 이제 더한 거나 뺀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바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형식적으로 쓰면은 굳이 꼭 이렇게 써야만 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다 찢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는 AK는 8이고 얘는 9고 얘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K가 1일 때도 4고 K가 2일 때도 4고 K가 5일 때도 4니까 4가 총 5번 있어가지고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2, 8에 16이고 9를 빼고 20을 더하면은 27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자, 이제 이미 추출한 평균의 분포, 요 평균의 분포가 어떤 뜻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사실 길어져요. 뭐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푸는 건 아니지만, 뭐 의미가 중요하긴 한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실제로 어떤 분포가 됩니까? 정규 분포가 똑같이 되고, 평균은 똑같이 20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산이 5의 제곱이었죠. 그쵸? 근데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면 분산이 16분의 5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럼 이런 분포에서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분포, 그 분포의 이제 평균은 이제 20이 그대로 되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얘는 4분의 5가 돼서, 왜냐면 얘는 이제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5가 돼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85가 됩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1은 1이고 이런 거 뭐 써야겠죠. 그쵸? 그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이 옛날에는 뭐 이게 개차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성질을 뭐 탐구해서 했는데, 뭐 지금은 여러분 이제 공식화해서 하는 게 아니면은 기본은 이제 시그마 나왔을 때 기본은 직접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걸 안 넣어봐도 바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한눈에 안 보이면 넣어봐야죠. 자, 그래서 K에다가 1을 넣으면은 얘는 A1 빼기 A2.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A2 빼기 A3. 그 다음 K에 3 집어넣으면은 A3 빼기 A4.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까지 넣냐? K에다가 N까지 넣는 거죠. 그럼 실제로 N을 집어넣으면은 AN 빼기 AM 플러스 1인데 이 N애들을 다 더했죠. 다 더했더니 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래요. 딱 보니까 어때요? 얘는 A1 빼기 A2, A2 빼기 A3 뭔가 다 없어지는 게 있죠? 이렇게 서로 없어지는 게 있더라. A3도 없어지고 A4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쭉쭉 맞물려서 없어지는데 보니까 처음 거에서 앞에 게 남잖아요. 그럼 마지막 거에서 뒤에 게 남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A1에서 A n 플러스 1을 뺀 것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구나.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a n 플러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쓸게요. 자, 뭐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a11이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11은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은 91이 된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걸려 있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지만 나는 머릿속으로 다 그려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럼 바로 하면 돼요. 뭐 저도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리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어때요? 2랑 3이랑 4에 이제 그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있고 1은 아무 상관없죠. 요 1은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돼요. 1은 어디로 가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4는 곱하고 시작해야겠죠. 1이 1로 갈 수도 있고 1이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네 가지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4를 이제 곱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F2, F3, F4인데요. 자, 얘는 이제 너무 전형적인 예예요. 이거 등호가 없는 경우는 조합이고 등호가 있으면 또 증곡조합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는 결과적으로 4H3이 돼요. 왜 4H3이냐? 그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뭐 결과 4H3 계산하는 건 쉽죠. 4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이니까 4에다가 4니까 얘는 80이다. 뭐 답을 구하면 되는데 요게 도대체 왜 나왔냐? 물론 뭐 기본 예제긴 하지만 한번 이제 확인차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4H3의 뜻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얘는 서로 다른 만약에 공이 4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1, 2, 3, 4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죠? 3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뽑아봅시다 한번. 나는 2를 뽑고 4를 뽑고 2를 뽑을래. 뭐 상관없는 거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얘는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 없이. 자 그럼 2, 4, 2를 뽑았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 4, 2를 뽑았다는 것은 2, 4, 2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되죠? 2, 4, 2를 그 작은 순서대로 하면 2, 2, 4죠. 그쵸? 2, 4라는 게 뭐냐면은 F2, F3, F4 이렇게 순서대로 2는 2로 보내고 3도 2로 보내고 4는 4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H3 요 공을 뽑는 요 행위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이 돼가지고 사실 똑같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똑같이 하면은 이게 등호가 빠지면은 얘는 사실 그냥 조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4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과 시각에 대한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t가 3부터 t가 k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넓이를 구하라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넓이를 구하라는지 아는데 뭐 적분기호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 이거 1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냥 그려갖고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리면은 2t 빼기 6이니까 얘는 y절편 마이너스 6이면서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죠. x절편 3이 되고 그 다음에 k까지 k는 여기 어디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t가 3부터 t가 k까지 움직인 거리 요 거리라는 건 이거 어차피 요 넓이가 뭐래요? 25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길이는 k-3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뭡니까? 기울기가 2니까 2배 k-3이죠. 그쵸? 그래서 넓이는 이제 k-3이랑 2배에 k-3을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한 게 25다. 그러니까 k-3의 제곱이 25니까 k는 k-3이 5가 돼야 되니까 k는 8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보면은 새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이 있다. ABC를 포함해서 또 다른 3명이 있구나. 물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을 같게 볼 순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6명이 이제 원모양 탁자에 앉는데 회전의 또 일체도 같아요. 조건이 있죠. A와 B는 이웃한다.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전체 경우를 구해가지고 뭐 6분의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명을 고정시켜도 돼요.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한 명을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보통. 왜냐면 A가 여기에 있든 A가 여기에 있든 A가 여기에 있든 어차피 회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회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그냥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A는. 왜냐면 다른 데 있으면 회전시키면 되잖아요. 자, A는 있어요. 그 다음 A와 B는 이웃해요. 그럼 B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몇 어디가 있죠? B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죠. 그쵸? 기본적으로 B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그쵸? B가 있는 경우 두 가지니까 실제로 B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B와 C는 이웃하지 않아요. B와 C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C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 있죠? C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죠. 그렇죠? 아, C가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다. 물론 이거는 이제 B가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땐 C가 세 가지인데 B가 여기에 있을 땐 C가 갑자기 네 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곱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딱 보니까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C는 세 가지예요. 그럼 실제로 C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 확통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치시켜서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뭐가 말이 있나요? 끝났죠, 그쵸? 아, A, B, C 이미 다 넣고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럼 나머지 6명이니까 나머지 3명만 요 세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되니까 아, 3명을 세 자리에 배치하니까 는이 아니라 3팩토리얼이구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돼가지고 36까지가 됩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범위가 있는데 방정식이에요. 범위는 이제 0부터 4파이까지예요. 0은 포함되는데 4파이는 빠지네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보니까 사인 제곱이 있고요. 코사인 머시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나오면은 1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해주면 좋고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어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뭔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면은 x가 이제 그 얼마인지 모르지만 2분의 파이라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라는 건 요만큼이 2분의 파이죠. 그렇죠? 플러스 x니까 살짝 같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얘는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사인은 음수니까 여긴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쓰면은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인 x 나오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2랑 2랑 뭐 1, 3 2, 3은 6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2 사인 x 마이너스 1이고요. 2 사인 x 플러스 3은 0이니까 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되죠. 왜냐면 사인 x는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근데 해 합이에요. 해 합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구나.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까지 그리죠? 0부터 4파이까지니까 두 사이클이 지날 정도로까지 그리면 되죠. 요 한 사이클이 2파이고 또 한 사이클이 2파이니까 4파이랑 2파이다. 자, 그 다음에 사인 x가 2분의 1이에요. 가장 큰 건 1이고 작은 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면 요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쭉 이렇게 그립니다. 자, 모든 해의 합이니까 해라는 것은 보니까 여기 4개가 나오네요. 요 4개의 x좌표가 해죠. 그럼 잘 보니까 어때요? 여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해도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요 두 개 요 두 개의 해 x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파이의 2배가 되는구나.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2분의 5파이의 2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파이랑 얘는 5파이니까 두 개 모든 해의 합은 이제 6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18번은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17번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1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니까 두 다항함수예요. 뭐 다항함수라는 게 지금은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그 미적분을 배우면 다항함수라는 게 굉장히 큰 조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항함수라면 기본적으로 차수도 이제 가장 큰 조건이죠. 어쨌든 이제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fx 플러스 gx가 3에 수렴한다. 그 다음 요런 조건이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gx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연속함수니까 f0 플러스 g0은 0이다. 바로 알 수 있죠. 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써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쓰고 바로 알면 당연히 좋죠. 마이너스 f0 플러스 g0이다.
잘 보니까 어때요? x 빼기 0, 얘 빼기 얘 0 집어넣은 거. x가 0으로 갈 때. 아, 얘는 fx 플러스 gx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0이랑 g 프라임 0을 더하면은 3이다. 요 사실을 이제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 문제를 읽기 전에 그냥 보면 바로. 자, 두 번째 걸 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 거 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0으로 가네? 아니 뭐야, 분모가 0으로 가죠. 당연히 x가 0으로 가니까.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극한값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fx f0 플러스 3은 0이구나. 연속함수니까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0은 마이너스 3이구나. f0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g0은 뭐죠? 아까 전에 더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g0은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g0이 3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다 있을 수가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가는데 gx는 0으로 안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0분의 fx 플러스 3이라는 게 뭐냐? 마이너스 f0이에요. 그 다음에 g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어디로 수렴하냐? 얘는 f 프라임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g 0분의 1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g0이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f 프라임 0은 2다. 아, 알 수 있는 게 f 프라임 0은 6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써보고 이제 써봅시다. 아, 우선은 f0은 마이너스 3 나왔고요. g0은 3 나왔고 f 프라임 0은 6이 나왔어요. 아, 이것도 있네. 요거. f 프라임 0이 6이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0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요런 사실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안 봐도 이거는 이제 써놓고 시작하는 게 이제 좋죠. 그 다음에 h를 미분하래요. 그럼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gx 그 다음에 fx g 프라임 x인데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0 g0 그 다음에 f0 g 프라임 0이니까 아, 이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h 프라임 0이라는 것은 f 프라임 0은 6이라고 했고 g0은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3 g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18에다가 9를 더하니까 27이 된다. 그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뭔가 식을 많이 썼지만 사실 이게 건너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뛸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체크하고 얘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면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18번부터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